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 화재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는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현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한국의 해협 개방 작전 참여를 거듭 압박하기 위한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선박 대열에 없었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남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셈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박과 미 중부사령부가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에 압도적인 미군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이 북한처럼 미사일 역량으로 또 다른 나라를 위협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재래식 우산 전략을 구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Ducks. They're isolated, they're starving, they're vulnerable, and at least 10 sailors have already died as a result of the civilian sailors.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게임을 하고 있다며 협상을 압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인의 목숨을 더는 빼앗고 싶지 않다며 이란에 현명한 행동을 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이란은 군대가 사라져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나에게는 정중하게 말을 해놓고 방송에서는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낸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가져오는 중국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배를 보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쟁을 시작했을 때 뉴욕 증시가 25% 하락하고 국제유가는 $300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102달러 정도에 그쳤다며 이란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치고는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What I don't like about Iran is they'll talk to me with such great respect, and then they'll go on television. They'll say,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We did not." I just spoke to.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So they play games. 네, 그런가 하면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공격설에 대해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란을 또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번 남호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반응이나 이란 혁명 수비대 해명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 합동군사사령부는 UAE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랍에미리트 공격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용하는 중소형 화물선 남우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또는 기뢰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남호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 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남호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2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선원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힘든데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세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 안전과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환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을 구출하는 이른바 해방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방 작전은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 시작됐는데 어제는 우리 선박에서도 폭발이 발생해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방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방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농축산물은 하락했지만 전기, 가스, 수도는 변동이 없고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해 전체 0.5%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농축산물은 마찬가지로 내렸지만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 가스, 수도가 오르면서 전체 2.6%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각각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달보다 3.8%,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해방 작전을 시도하자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규제는 사전 통행 허가제가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선박은 미리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통행 규정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고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공해처럼 인식되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란이 공식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단호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군대가 해상 질서와 안보를 교란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But both for shipping companies and for insurance companies, they still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Ira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they do still intend to carry out attacks against shipping if those ships aren't coordinating their travels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directly.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은 해협을 영구히 지날 수 없다는 내용과 통행료 징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이란의 완강한 입장에 유엔은 대이란 제재 결의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이란이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서방 외교관들은 전했습니다. Obviously, we want to see this international waterway opened safely, and a restoration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that is so critical to the world.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이라크는 육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من منفذ ربيعة إلى منفذ اليعربية وكان كدفعة أولى 70 صهريج ولا زال العمل مستمر على توفير أكبر عدد لازم وذلك لتعظيم إيرادات الدولة. 극적인 합의냐, 전면 충돌이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앞서 미군의 해방작전 첫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군이 해방작전을 선언하자 이란군은 곧바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새롭게 설정했다며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으론 이란 캐슘섬 남단부터 아랍에미리트 북서부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쪽으론 이란 본토 모바라크 산과 푸자이라 항구 남쪽을 이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위험구역을 대폭 확대해 우회적인 원유 수출 창구로 자리 잡은 푸자이라 항구까지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지나갈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مغایر با اصول اعلامی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با مخاطرات جدی مواجه و شناورهای متخلف با قدرت متوقف خواهند شد. 이란군은 통제구역을 설정한 직후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제구역 부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개방되면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가에 영향을 줄 시설만 공격하고 있거든요. 푸자이라 항구도 지금 방금 공격했고요. 푸자이라 항구라면 우리가 석유를 받아오는 곳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전부 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란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미군의 해방작전 이틀째를 맞아 이란군은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선박 호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박혀있는 선박들을 구출해내겠다고 밝힌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단을 선언했어요. 생각한 대로 좀 상황이 안 돌아갔나 보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군사 작전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2,000척의 선박을 구조를 해내는 작전인데 미국의 군함이 호위를 하는 작전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길을 안 내주는 정도 갖고는 이란의 반격에 당해내지 못하고 또 한국 선박의 지금 피격 상황과 함께 민간인 피해 10명이 발생함으로써 이 작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밑에서 이란과 미국이 뭐 협상안이 그런 대로 조율을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5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지금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외교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지금 결합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올린 SNS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거둔 막대한 군사적 성공, 그리고 이란 대표들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 큰 진전을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고려해서 상호 합의라고 적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하면서 이란과 협상에 좀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좀 일리 있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참 어려운데요. 네. 아마 우리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락치 장관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중국과 모종의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의 유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도 견디기 어렵죠. 중간 선거를 아예 포기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이 작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실감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굉장히 막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길 때 그 받는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이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접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상당했습니다. 조금 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라고 밝혔어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피해가 프리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선박이 이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모든 선박들이 여차하면 해협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만 쪽으로 붙어서 해협 입구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뢰도 깔려 있을 수 있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뭐 특정 국가의 선박을 공격하기보다는 드론 등을 통해서 하여튼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도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박이 피해를 봤는데 민간인의 10명 피해라는 이제 루비오 장관의 발표는 한국 그 HM 선박의 승무원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시도로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뭐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프리덤 프로젝트가 잠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황이 쉽지는 않고요. 결국은 민간인의 피해가 계속 난다면 이게 누구한테 비난이 갈 것이냐. 공격을 하는 이란도 비난이 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워싱턴의 입장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작전의 후퇴를 시사함으로써 양측이 일단은 한 발자국씩 좀 물러서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발표에서 민간 선원 10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의문인데 이란 쪽에서 나오는 관련 보도가 좀 있습니까? 네, 이란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게 이란이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전파하는 메시지들이요. 일관성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이면은 이란의 유정 시설이 다 폭파할 정도로 꽉 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베센트 장관은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러고요. 또 어제인가 팍스 뉴스에서는 2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일본 언론도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내놓는 메시지에는 정확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이 10명도 그런 같은 상황입니다. 이 10명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란이 했다고 그러면 이란에서도 황당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지금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다. 해방 프로젝트 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교수님이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 꼬집은 측면이 있는데 일단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이 이란 전쟁이 1단계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뭐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사용을 한 용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전이 일단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고강도의 군사적인 충돌은 좀 멈춘다라는 의미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의회의 전쟁 승인 권한 60일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지금 결합된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상하 하원이 공화당 우위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 권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의 한 15,000군데 전략 목표를 공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격할 때는 뭐 유전이라든가 가스,
발전소 뭐 그런 핵심 시설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군사적인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뭐 한계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향후 2단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전혀 군사적인 충돌이 없을 수는 없지만 휴전까지는 저강도의 경미한 충돌이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쓰면서 예. 약간 로우키로 이 갈등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박이죠. HMM 나무호의 폭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란 측의 공격이라고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좀 섣부르게 행동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란의 공격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아무래도 지금 그 푸자일 항구 쪽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사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요탄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왜 우리 배를 그럼 공격했느냐? 만약에 이란이 공격했다면 아마 우리 배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파나마 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 배는 HMM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굳이 우리 배를 공격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하고 사이가 괜찮은 사이고 그렇죠. 또 괜히 우리를 더 밀어내서 이란의 반대편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이란으로서는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좀 이건 음모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또 좀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란 쪽에 고의로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어느 쪽에서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 쪽이겠죠. 미국 쪽에 미국이나 UAE 쪽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UAE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가능성 속에서는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이렇게 뭔가 미사일을 발사했다거나 공격을 했다면 의도는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굳이 생각한다면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뭐 그런 작전 아닌가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상상이고요. 상상을 너무 가미한 거고 대체적으로 이란 공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그 네. 의도를 좀 짚어주시죠. 이란은 그러니까 예. 그게 의도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독자적으로 뭐 지금 움직이지 않는 선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선박이 벌써 2달째 갇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상황만 변화되면 빠져나오려고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 쪽으로 지금 우리 화면에 HMM의 항로가 나오죠. 저게 예. 오만제 근접 해역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뭐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표현보다 하여튼 빠져나오기 위해서 해협 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뭐 이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목표물을 뭐 고의로 피격을 시켰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단지 이제 기뢰가 많이 부설이 돼 있는데 저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미사일들이 또 여러 가지 날아다니고 또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나쁘게 우리 선박이 맞았다라는 뭐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저거는 뭐 지금 스스로 동력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혼자 배가 자력으로 갈 수가 없고요. 예. 예인선을 구해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 항구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연료 탱크 쪽인 우연이 아니고 좌측현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서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저거는 뭐 와서 지금 서울에서 소방 또 선박 전문가들이 출동을 하지만 예. 피해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고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태를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렇다고 저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직접적으로 미국의 작전에 동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고요. 다만 이제 이란 측에다가 메시지는 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선박이 26척이 있는데 고의가 됐든 또 뭐 고의가 아니든 간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해서 이란 측이 좀 더 각별히 우리 선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왜냐하면 특사를 보낸 나라가 지금 한국이 이란에 유일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유감스럽기 때문에 좀 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미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헤그세스 장관까지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 더 나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압박은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압박은 틈만 나면 막 빈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발을 빼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의 주독 미군 철수라든가 또 틈만 나면 뭐 여러 가지 한국, 일본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거론이 될 것이고 이거는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청구서로 돌아오지 않을까. 사실은 이 전쟁에 지금 미국이 쓴 돈이 뭐 65조가 넘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뭐 이 메꾸는 거 보완은 결국은 동맹국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크 루비오 또 뭐 헤그세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발언은 향후 안보 청구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지금 대응해야 될지 박문식 비서실장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남 교수님께서는 어찌됐건 이란에 일종의 메시지는 좀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측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고심도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섣불리 나섰다가 전쟁에 좀 휘말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뭐 절대 전쟁에 들어서는 안 되고요. 예. 선박조사를 철저하게 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 선박조사 하면은 선박조사 끝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사태가 마무리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군대를 움직인다면 미국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단합된 여론 속에서 움직여야 되죠. 예를 들면 유엔이라 아무리 유엔에 아무리 껍데기만 남은 단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때 명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결의했을 때 그때 움직일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참여해야 된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에 휘둘려 가지고 쉽게 우리 군을 움직이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해방 프로젝트 중단 선언이 나온 배경에 지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좀 오갔을까요? 아마 중국에서 이란을 설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급부를 줬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란 너희들 양보해라만이 아니라 이란이 원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중국도 이란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자세를 취하도록 아마 권유하고 상당 부분에 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긴장이 오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게 좀 뒷목이 좀 껄끄럽거든요. 뒤가 좀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상태에서 가고 싶은 마음, 뭔가 좀 정리해놓고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중국도 이란 문제를 가지고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스콧 베서트 미 재무장관도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자 중국이 지금 이번 사태에 있어서 어떤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중요한 그 브로커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라그치의 방중이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외신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미중 정상이 만나서 미중 간의 무역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란 전쟁으로 본인들의 관심사, 관세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 지금 어려운 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죠. 그 문제를 이란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양보안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을 한다면 자신들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또 충분히 얻어내고 또 이란 석유의 90%를 중국이 수입하는 상황에서 또 현금 지금 보유가 압박을 받고 있는 이란에게 역시 또 중국이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은 이 미국과 이란의 힘 있는 중개자, 사실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이 애를 썼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양측을 움직일 카드가 마땅치 않았다. 역시 파키스탄은 한계가 있구나. 예. 사실 아라그치 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나고 설득을 했지만 이제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해결하라고 빠지라고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중국은 이 해결 카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저는 이란 전쟁의 새로운 단계로 직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그럼 중국의 역할로 해방 프로젝트 중단에 이어서 종전 협상까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만약에 그게 해방 프로젝트가 끝났다면은요, 종전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으로 갔다고 봅니다. 다만 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극적인 합의는 가능하거든요. 일단 얼굴이라도 보고 만나면은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뭔가 좀 기가 막힌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충돌 국면에서 다시 대화 모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걸프국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이 휴전 협의 시간 동안 멈췄던 주변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UAE 측이 또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UAE가 공격을 한다면은요, 예. 이란의 공격을 또 온전히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이 걸프 지역 국가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난 90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적자가 올 목표 적자로 한 거에 73%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UAE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확전이 된다면 이 지역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요. UAE도 당연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UAE가 공격을 하거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공격 중단 없이는 회담이 없다. 현 시점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다시 좀 악화하는 모양새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좀 해방 프로젝트 중단 선언으로 이런 각국에서 나오는 군사적 충돌도 좀 멈춰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핵심부는 진정이 되는데 이 주변부는 이 여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부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주변부도 진정이 될 텐데 이 분쟁 지속에는 역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아주 특수한 대립 관계가 하나의 원인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휴전, 종전 그런 스케줄에 상관없이 자기들의 군사 목표 스케줄대로 움직이겠다라는 네타냐후 총리고요. 또 뭐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 국내 정치 재판 상황까지 겹침으로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레바논을 밀어붙여서 그레이트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일종의 하마스의 제2의 공격 같은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 이란 전쟁의 본질과 조금 떨어진 또 원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는 데는 이란 전쟁의 핵심이 해결이 돼야지 이 문제도 마지못해 끌려가서 해결이 되는 그런 좀 종속 변수 형식이 돼서 중동의 포성 소리는 여전히 당분간 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레바논 아운 대통령이 레바논 이스라엘의 3차 회담이 며칠 내에 열릴 걸 암시했는데 지금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마저도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이란 문제에 연계될 겁니다. 이란이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을 안 앉겠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잠시 조용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계속 조용하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실존적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거두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생각의 가장 중심이 되는 헤즈볼라의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계속될 겁니다. 네, 전쟁 중에 또 레바논에서 종파 갈등까지 분출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요. 원래 그 세 종교가 하나가 된 나라입니다. 원래는 이제 마룬파 크리스찬을 위한 국가를 세우기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마른스파 크리스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했었을 때 사실 3분의 2씩 나눠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에는 크리스찬들이 주로 살고요. 중부 쪽에는 순니파들이 살고 남부 쪽에 시아파들이 주로 삽니다. 그래서 의석도요. 128석을 64석, 64석으로 나누고 있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비례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됐냐면 헤즈볼라 쪽을 비난하는 방송을 기독교 쪽에서 했어요.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에서는 또 이 그리스도교를 욕하는 또 방송을 비난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긴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전으로 가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좀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전으로 간다면 레바논 사람들이 다시 한번 머리가 나쁜 거죠. 이거는 내전으로 해서 풀리지 않는 건 본인들도 알아요. 75년부터 90년까지 15년 동안 내전을 했습니다. 또 해봤자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에서 봉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요. 이번 주 레오 14세 교황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좀 수습하려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피해를 봤던 부분, 본인이 손해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국내에서 마가 세력의 분열과 카톨릭과의 불화입니다. 사실은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의 교황이시죠. 그런데 정면 충돌을 했고 본인이 교황 스타일의 빔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 여성 총리죠. 멜로니 총리하고도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 빼고는 뭐 독일과 갈등, 또 스페인은 아예 뭐 불화가 심했고 이탈리아마저 등을 돌리는 이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국제 정세로 볼 때는 뭐 국제 관계라는 게 업다운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미국 국내 정치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미국의 카톨릭 비율은 아직도 2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고 이게 결국은 또 기독교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반 카톨릭, 반 교황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본인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이 굉장히 아주 다재다능한 이렇게 성격의 사람인데 이번에 가서 화해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신에서는 지금 백악관이 중간 선거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보죠. 네, 일단 뭐 33%, 34%는 집권 2년차 대통령으로서는 바닥 수준이죠. 사실은 11월 선거에서 지금 하원은 217대 212이고 상원도 53대 47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석인데 이게 서너 석만 반대로 가면 상하원이 이제 다수당이 바뀌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긴 하지만 의회의 권한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레임덕이 뭐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이제 11월까지 한 5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전을 일으키는데 국내 정치에 굉장히 골머리를 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을 선언했고요. 미중 정상회담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에 좀 진전이 있을지 상황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숨진 여학생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해 경찰은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월계동 한 거리. 경찰 여러 명이 남성 1명을 바닥에 눕혀 긴급 체포합니다.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입니다. 한 번에 그냥 뭐 도망갈 새도 없이 덮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8명 정도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제압하고 손에 이제 형사님들도 뭐 들고 있고 혹시나 흉기 없는지 바로 눕힌 다음에 흉기 없는지 찾아보시더라고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 한 고등학교 옆 대로변.
용의자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0대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 경찰은 현장 일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거주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살해한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고민해 오던 중에 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원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2살배기 아이가 모르는 남성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마를 다친 아이는 뇌진탕 증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아이가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이 악몽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아빠와 공원에 놀러 나온 2살배기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 새를 좋아하던 아이는 비둘기를 발견하고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섭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뒤통수를 손으로 힘껏 내리쳤고 바닥에 고꾸라져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얘가 잘못 온 것도 없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애를 갖다가 뒤통수를 치고 와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러고 갔어요. 왜 애를 때리고 가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랬거든요. 시민들이 달려와 아이를 보호했고 남성은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100m가량을 뒤쫓아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았고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벤치에 앉혀둔 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마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타박상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아이와 보호자는 지금도 그 순간이 악몽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악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날마다 좀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화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거 하나는 그냥 그 사람이 처벌 진짜 세게 받았으면 좋겠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 사창천 마사교 인근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하천에서 물놀이 하던 어린이들이 발견했는데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확인한 결과 구소련 76mm 고폭탄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6.25 전쟁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폭탄을 안전하게 회수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8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던 9살 어린이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4살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참변을 당하는 등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0여 건으로 2024년 520여 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55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급증의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하고 있고요. 인프라 확충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다만 분석 초기 단계인 만큼 조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고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지력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고령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초청 행사에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전 대통령을 거론하던 중 자신은 정신이 또렷하다고 과시했습니다. No president has ever taken one except me. I've taken 3 of them. 그래놓고 이어진 발언에선 역사적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안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약 3년간 이어진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틀린 팩트를 내놓은 겁니다. They said, what's taking so long? We were in Vietnam 19 years. We were in Iraq for many years, 10 years, 12 years. We were in all these different wars. Korea 7 years. 뿐만 아니라 헌법상 불가능한 장기 집권을 암시하는 돌발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When I get out of office in, let's say, 8 or 9 years from now, I'll be able to use it. I'll be able to use it myself.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의 2번을 초과해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4선 이후 명문화된 규정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2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9년 1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실수가 아닐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는 등 장기 집권 야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패배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대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명직 관리직을 대상으로 의회의 감독권 행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비공개로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집권 1기 당시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의회에 각종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중간선거 패색이 짙어지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3선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지만 다가오는 선거의 승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지지율을 뒤집을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두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실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동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공세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결국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곡물 가격과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기름값 부담에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입니다.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부두에는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에 쓰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멸치떼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조업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멸치까지 잡히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기름값 할 때는 막 차다 헤맵니다. 온들 차다 이거 아니라 간파포 남해까지 내려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갖고 만약에 못 잡으면 기름비만 해도 가만히 앉아가 노는 게 낫는데. 이란 전쟁 전 드럼당 17만 원대였던 면세유는 어느새 2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아도 선원들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니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다시마 양식어민도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확한 다시마를 말리는 건조기용 기름값은 어선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부터 유가연동 보조금이 어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어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고유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상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화물선 나무호는 여전히 사고 해역에 정박 중인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직접 전해 듣겠습니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전정근입니다. 네. 자, 사고 당시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음과 물보라가 관찰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지금 원인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선원들은 현장 상황이 어땠다고 합니까? 사실 이제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주변 선박에서는 어떤 폭발음 같은 것들을 같이 청취하기도 했고 또 VHF로 그 상황을 알리기도 하다 보니까 다들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실 좌연에서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하는 점은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서 이런 폭발음 듣고 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어떤 형태든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파악하기로는 선박의 외부가 손상됐다고 합니까? 일단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주변 선박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손상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원들은 폭발 전에 어떤 낌새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합니까? 예, 일단은 상황 자체는 평상시랑 다를 바가 없었는데 갑자기 발생을 했던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후로 해서 어떤 경계구역, 어떤 통제구역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구역 밖으로 나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가지 않으면 파괴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란에서 어느 정도 이 해역을 통제하려고 했던 좀 긴장 상태는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긴장 상태가 있지만 또 선박의 외부에서의 손상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현장의 선원들도 지금 이게 이란의 공격인지 혹은 내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어떤 조사관이나 전문가가 이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저희가 이제 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내부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기관실 쪽이었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내부 결함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이 선박 자체가 지금 이제 신조선이기도 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선박인데 어떤 내부 결함으로 저런 그 강한 충격의 이제 폭발이 발생하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혹여나 이제 내부 결함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그 선박에서는 발전기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발전기 화재나 어떤 보일러 화재로 인한 어떤 폭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유 기류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선원들이 이번 사고 전에라도 떠다니는 기뢰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던가요? 일단 부유 기뢰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전쟁 중에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만 또 이제 그 최근에 해양수산부 안전문자의 일부 해역에서 그 해역은 또 오만만이었긴 합니다. 근데 오만만에서 울퉁불퉁한 구형 모양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물체가 이제 떠다닌다고 이제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외부의 공격, 특히 이란의 공격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고 특히 나무호가 미군이 보호하고 있는 그 대열에서 떨어져서 독자 행동을 하다 공격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그 분위기로 파악하시기에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좀 사실관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정박 중인 상태였고요. 그 정박 중인 상태에서 이런 그 화재가 발생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프리덤하고는 이제 조금 관련이 없다고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그 프리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이란에 특사까지 보내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공격이 이란의 공격이 맞다면 한국 국적인 걸 알고도 공격했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원인이 좀 규명이 돼야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막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주변 선박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나무호만 특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이제 다만 이게 어떤 뭐 운의 문제였는가라고 이제 단정하기보다는 이제 일단 해역 상황하고 외부 요인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지금같이 이제 알 수 없는 이유의 이제 화재 상황은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이나 페르시아만 내 해역 어딘가에서 한 번씩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이슈가 없다가 이번에 이슈가 생긴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나무호와 내부 선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천만 다행인 게 이제 인명 피해가 없고 또 생명에는 이제 지장이 없지만 일단 폭발 상황을 이제 직접 겪은 만큼 이제 심리적 충격은 또 상당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생활은 또 가능하지만 또 뭐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지내기는 굉장히 좀 힘들고 또 뭐 귀국을 한다고 하면 심리적인 안정 치료까지도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호는 지금 정박 중인 상태고 예인선이 도착해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예인선을 이제 수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예인선이 이제 수배가 된다고 하면 이제 두바이 항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갖는 것 중에 어떤 이산화탄소로 이제 화재 진압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화재 진압을 했으면 뭐 바로 환기시키고 진입하면 뭐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산화탄소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는 또 기관실 개구부를 다 닫아서 이제 밀폐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방출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냉각과 질식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혹여나 이제 그 확인하려고 개방을 했을 때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제 화재가 다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또 나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탄산가스를 충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확인하려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2차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예인을 해가지고 두바이 항까지 또 안전하게 이제 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화재도 진압됐는데 유관 확인이 어렵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왜 확인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 측에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일단 정부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이 확인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침은 이제 26척의 선박에 대해서 안전한 해역으로 이제 뭐 피항 조치를 해라라는 게 먼저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박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카타르 주변이라든지 뭐 주베일 앞바다라든지 좀 페르시아만 내부 쪽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원들이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목되는 게 하선권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원이 배에서 내리고 싶으면 또 귀국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건데 선사 입장에서는 또 화물선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전쟁구역에서의 하선권은 이제 선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면 이제 선사에서 그 권리 행사를 어떤 방해하거나 안 된다고 거부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교대 인력 투입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떤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교대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 해역 투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안전 보장이라든지 뭐 이동 경로, 뭐 현지 보안 협조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예, 노사뿐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던 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해방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군사적 긴장감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떤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상황에 있어서 계속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고 혹여나 이제 해협이 개방되거나 이란하고의 종전 협상이라든지 어떤 그 전쟁을 뭐 종전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협상이 잘 진전이 된다고 하면 선박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확인이 되었을 때 저희가 운항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선박과 이제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군요. 우리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작년 초부터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검토한 수준을 넘어 체포용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계엄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재작년 2월 20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결재한 계엄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합수부로 대규모로 이동해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내용으로 방첩사와 군사경찰, 경찰 등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수사하고
합수부와는 통신망만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전시 비문과는 정반대의 모델입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같은 해 3월 시행된 한미 연합연습에서 군사경찰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고 계엄 관련 예산을 검토하는 등 리허설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조직 개편과 장비 확보도 진행됐습니다. 방첩사는 같은 해 5월 소수 인원에 불과했던 방첩수사단을 갑자기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평시 체포 수요는 거의 없는 부대인데도 포승줄, 두건, 수갑 등이 포함된 출동 키트를 대량 구매해 배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결한 수사협력 MOU 역시 전시 수사 인력을 파견받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할 때 방첩사가 2024년 초부터 분주하게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결심이 같은 해 12월 초에 이뤄졌다고 본 내란죄 1심 판결보다 10개월 가까이 앞당겨진 겁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에 동원된 계엄군과 공범 관계라 법정형이 사형뿐인 군형법상 반란죄 수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율을 할지 저울질을 이어가면서 비상계엄이 오랜 기간 계획된 군사적 정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전면 철거됩니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는 오늘 낮 정기 수요 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2020년 6월 위안부 반대단체 집회로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오늘 아침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개장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단숨에 7,200포인트까지 넘어섰습니다. 무려 4.3% 가까이 상승하면서 7,2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한 1,21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프리마켓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개장 이후 숫자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해서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여전히 탄탄한 데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이 칩 생산을 막힐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도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7,245포인트까지 지나갔고 현재 삼성전자 25만 4천 원, SK하이닉스는 159만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아픈 손가락으로 꼽혀온 파운드리, 이 분야의 흑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오늘 매우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7,252포인트로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약보합을 보이면서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 1,470원에서 8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가 소폭 안정된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일단 오늘은 3원 오른 1,465.8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신 부장판사가 이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주가 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던 항소심 재판부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60대 한국인인데 경찰은 2차 범행 가능성을 우려해 폭발물 처리반까지 투입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캐럴턴시의 한인 상가. 경찰 여러 명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한인끼리 벌인 총격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쯤. 총에 맞은 한국인 2명이 숨지고 3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일식집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고 피해자들은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ctims were meeting with the suspect for a business purpose. This is not a random act of gunfire.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곳은 사건 현장에서 5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한인 상가였습니다. 현장에는 미 연방수사국 FBI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했습니다. 검거 전 또 다른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대로 지금 전체를 다 사방을 더 봉쇄했다라는 거는 얼핏 들어보니까 여기에 폭발물이 설치됐을 그런 어떤 가능성. 경찰은 상가 임대와 관련한 불만 끝에 벌어진 다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총격 사건으로 지역 한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홍콩 내 반중 언론인에 대한 석방을 요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보수 성향 온라인 방송인 세일럼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지미라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미라이는 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홍콩 민주진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입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라이 사건에 대한 외부의 개입 시도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타이완의 안정을 해치는 사건은 원치 않는다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타이완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나 인도태평양의 어느 지역과 관련해 안정을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고 이는 미중 모두의 상호 이익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대서양을 향해 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에 대해 사람 간에 전파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반 케르크홉의 WHO 전염병 대응국장은 현지 시간 5일 기자들에게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환자가 크루즈선에 탑승하기 전 이미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 케르크홉의 국장은 이와 함께 문제의 크루즈선에서 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 아래 완연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9.1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았는데요.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봄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가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스피가 7,200을 넘어선 가운데 코스피 급등에 조금 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장중 7,300선까지 돌파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의 매수 사이드카는 올해 7번째입니다. 증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